안녕하세요. 진로 선택. 이거 정말 인생 최대의 고민 중 하나잖아요.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방법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그 복잡하고 현실적인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로를 정할 때, 이 길이 정말 맞나 싶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과연 그 결정의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게요.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진로 결정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뭐가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 두 가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점들도 살짝 맛본 다음에 이 모든 게 결국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걸 볼 때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처방적 접근이랑 기술적 접근이에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에 처방적 모형은 말 그대로 완벽한 요리 레시피 같은 거예요. 1단계, 자신을 분석하세요. 2단계, 직업 정보를 찾으세요. 이렇게 이상적인 순서를 딱 정해주죠. 근데요, 오른쪽에 기술적 모형은 뭐랄까, 한편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워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그 혼란, 우연, 아님 그냥 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적 모형.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그 진짜 과정,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현실적인 모델은요, 바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타임라인 모형입니다.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건 진로 선택이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아주 긴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가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진로 결정이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의 기간이랑 그 선택을 하고 난 후의 기간,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결정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인 기대 기간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그 마음의 여정이에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찔러보잖아요? 그게 바로 탐색 단계고요. 그러다가 점점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구체화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마침내 이거다! 하고 하나를 정하는 선택의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엔 그 결정의 세부사항을 다듬는 명료화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결정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 실행 그리고 조정 기간을 한번 보세요.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막 적응하잖아요. 이게 유도 단계. 그러다 슬슬 나만의 스타일을 내세우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개혁 단계를 지나고요. 마침내 회사랑 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통합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때요? 결정은 일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를 그 선택으로 이끄는 걸까? 이 동기부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부름의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름이 말하는 공식의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매력입니다. 이건 진짜 간단해요. 어떤 직업을 딱 떠올렸을 때,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너무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 감정적인 끌림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기대, 즉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성공 확률에 대한 나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저건 절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매력이랑 기대가 딱 만나서 드디어 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특정 진로로 밀어주는 최종적인 동기부여, 다시 말해 선택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름의 이론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 하나로 딱 정리돼요. 내가 어떤 걸 얼마나 원하는지 그 매력에다가
그걸 얼마나 이룰 수 있다고 믿는지 현실화 가능성을 곱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를 움직이는 동기부여에 힘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의 0에 가까우면 전체적인 힘은 확 약해지겠죠? 물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딱 두 가지 이론으로만 설명되진 않겠죠.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을 설명하려는 다른 재미있는 관점들도 있으니까 살짝만 엿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 힐튼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근데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그 찝찝한 마음, 즉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고 다른 선택지랑 비교하면서 내 결정을 더 확고히 한다고 봤어요. 또 슈라는 사람은 부름의 힘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켰는데 결국 내 진로 목표를 이룰 확률이 제일 높은 선택지가 가장 큰 힘을 갖는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플래처는 진로 선택이라는 게 결국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자아 개념, 흥미, 가치관 같은 게 전부 다 섞여서 나오는 종합 예술 작품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그래서 이 이론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거죠. 이제 이론에서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초점을 옮겨와 볼게요. 핵심은 정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모델들은요, 여러분한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무슨 보물지도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이런 패턴이 있구나. 나는 현실적인 가능성보다 일단 끌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이렇게 나 자신만의 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진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로 선택은 결승선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맞춰나가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델들 중에서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했던 그 과정은 어떤 모델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타임라인 모델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매력과 가능성을 곱해보고 있었던 공식 모델이었나요?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 사람이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